안녕하세요. 김필립입니다. 오늘은 그간 제가 순서대로 올려드리는 겨울방학 그리고 새학기 대비 시리즈물,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중등 그리고 고등까지 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번 남아있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 그리고 또 새학기를 맞이해서 내가 어떻게 배워야 할 진도나 또는 과정들을 잘 소화하고 또는 습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중요한 맥 제가 차근차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 1학년 1학기의 각 단원별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이번 영상은 사실 예비 중1에게도 그리고 예비 중2에게도 그리고 중학 전 과정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예비 고1에게도 아주 유용한 팁을 제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중등수학 1학년 1학기 과정. 자, 첫 번째, 소인수분해라는 단원입니다. 이 소인수분해라는 단원, 큰 단원 안에 소단원이 소인수분해와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그리고 최소 공배수라는 그런 소단원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의외로 중학교 첫 과정인 이 소인수분해와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서 발목이 잡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서술형 문제, 응용 문제, 여기서 아주 굉장히 많이 발목이 잡힙니다. 뭐 톱니바퀴 문제부터 시작해서 공원을 이쪽으로 돌아가고 반대편으로 돌아가고 뭐 그 이외에 등등, 이렇게 첫 번째 과정부터 발목이 잡히게 되면 정말 낭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좌절감 그리고 이러한 어떤 열패감을 이겨내면서 앞으로 전개될 수학의 다양한 도전, 그런 것들은 시도조차 못하고 꺾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단원은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때려잡아야 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인수분해를 설명할 때 반드시 인수분해와 같이 연결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인수분해를 소개하게 된다면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나오는 그 두 번째 단원에서 나오는 인수분해도 상당히 수월하게 연결이 잘 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인수분해와 그 다음에 인수분해, 굉장히 용어가 비슷하죠. 소자가 하나 들어가 있고 빠진 그 차이입니다. 과연 그것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 차이는 어디서부터 유래하는지, 그리고 공통점은 나머지는 다 공통점이죠. 소자만 뺀 인수분해, 인수분해. 그래서 이 공통점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반드시 여기서 씨앗을 뿌려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는 이미 초등 때 그 용어나 아니면 어떻게 구하는지는 대략 알고 있어요. 물론 초등학교 때도 그거를 쉽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여기 오면 숫자가 좀 더 커지고, 그리고 특히 응용 문제로 아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이때 응용 문제의 어떤 그 내용을 딱 요약해서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거냐, 아니면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풀 거냐. 바로 이 두 가지 포인트만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쏙 넣어주면 사실은 응용 문제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응용 문제라는 게 말은 어렵고 아니면 비비 꼬아놓고 또는 숫자를 복잡하게 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네가 최대 공약수의 개념을 알아? 아니면 너는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 이용하는지 알아? 결국 이 문제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물어보는 거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캐치할 수 있는 능력, 그것만 짚어주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딱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포인트, 그거를 가장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떤 판가름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인수분해를 설명할 때 인수분해와 함께 꼭 반드시 설명해라.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정수와 유리수. 아시다시피 정수는 뭐고 유리수는 뭐고, 그러니까 수학적 정의로 봤을 때 무리수는 뭐고 실수는 뭐고, 이렇게 수에 대한 어떤 명칭 그리고 수에 대한 정의,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정의, 수에 대한 그리고 기본적인 이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을 만약에 헷갈려하고 힘들어 한다면 사실은 앞으로 나올 수많은 수학의 과정을 다 길을 잃고 헤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수가 무슨 의미인지, 유리수가 무슨 의미인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유리수는 외우지 말고요. 유리수의 유자는 무슨 유자고 리는 무슨 리자인지, 그러면 그거에 대척되는 어떤 개념은 왜 무리수인지 용어를 통해서 머릿속에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무리수는 루트 아니면 뭐 파이 뭐 이런 것들이고 유리수는 뭐 분수도 되고 뭐 소수도 되고 이런 얘기 말고 수학 전체의 숫자에서 어떠한 비중 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하고,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머릿속에 외우지 않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방정식. 제가 이 방정식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은데 방정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학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 또는 명칭 그리고 어떤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함수였죠. 왜냐하면 함수라는 말을 딱 듣고 우리가 함수에서 진짜 배워야 되는 원리가 떠오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방정식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이 무슨 뜻이고, 그리고 이 용어가 왜 방정식이고, 그리고 왜 우리가 푸는 문제들이 방정식인지를 아이들이 연결을 못 시킵니다. 용어를 설명해 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이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사각의 방, 그리고 과정의 정인지 이거 설명하다 보면 오히려 아이들이 방정식에 갖고 있던 흥미조차 다 날아갑니다. 함수랑 비슷해요. 따라서 이럴 때는 가장 훌륭한 마중물은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그냥 역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아예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다시 재정의하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저는 방정식을 다른 단어 또는 다른 명칭으로 정의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어떤 식이 있는데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지만 그 x 자리에 어떤 값을 대입하면 참이 되기도 하고 어떤 값을 대입하면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 자, 지금 제가 말한 게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잘 들어오시나요? 교과서에 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왜 방정식인지도 연결도 안 돼 있어. 방정식은 equation, 같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모 더하기 4는 8이라는 게 방정식인 거고, 그거를 딱 쳐다보고 있으면 아, 네모 안에 4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생각이 되는 게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쉽게 그리고 아주 직관적으로 간단히 그리고 간결히 설명할 수 있는 이 수학의 아주 너무 멋진 이 원리를 왜 방정식이라는 말로 아이를 더 어렵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더 쉽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지,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번째, 그래프와 비례. 자, 여기서 첫 번째 소단어는 좌표 평면과 그래프고요. 두 번째는 정비례와 반비례인데, 아시다시피 좌표 평면과 그래프 너무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 2학년, 3학년 때 다뤄야 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다뤄야 될 수많은 함수들, 가장 대표적으로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3차 함수, 4차 함수, 뭐 무리함수, 유리함수, 역함수, 뭐 이게 등등등등이
다 공간을 제외한, 그러니까 벡터를 제외하면 다 평면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 그래프를 그려야 될 그 바탕, 그게 바로 좌표 평면이 되고 그 좌표 평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밑받침이 돼야 그 위에 그려지는 함수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좌표 평면에 대해서 근본이 이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함수를 배운들 함수는 공중에 떠서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근본을 잃은 거죠. 따라서 함수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어내야 될 것, 좌표 평면입니다. 좌표 평면에 우리가 어떤 치를 주기 시작하면 왜 그걸로 우리가 무엇이든 그게 도형이 됐던 아니면 그래프가 됐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한테는 어떤 실생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이 좌표 평면과 그래프에서 아주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함수의 전 단계로 아니면 함수의 가장 밑바탕인 베이직으로 좌표 평면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좌표 평면에 대한 철저한 이해, 이게 사실은 1학년 1학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사실은 고등수학은요 함수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미적분이 고등수학의 가장 중심 줄기가 되는데 이 미적분은 다 함수입니다. 고등수학의 가장 중심, 그리고 중등수학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줄기인 이 함수를 정복하고 가지고 놀기 위해서는 아주 탄탄한 좌표 평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정비례와 반비례인데 이건 아시다시피 정비례란 말은 무언가가 증가하면 따라서 증가가 되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비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반비례는 그 반대인 경우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만 깨우치면 딱히 정비례와 반비례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다. 그래서 정비례가 무엇이고 반비례가 무엇인지 그 뜻만 잘 파악하면 된다는 거. 이렇게 1학기를 제가 말한 포인트를 잘 잡아서 정리를 하기만 한다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마치고 고등을 준비하는 예비 고등 1학년에게도 사실 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잘 파악하는 것은 수학을 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기. 자, 중학교 1학년 2학기에는 기본 도형이라는 큰 단원, 그 다음에 평면 도형, 그리고 입체 도형, 그리고 통계, 이렇게 큰 네 단원과 그에 따른 소단원들이 존재하는데 그 첫 번째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소단원, 기본 도형. 이 기본 도형에서는 점, 선, 면, 뭐 이런 거 등등을 가르치죠. 근데 사실 이거는 모든 도형 그리고 기하, 이거의 가장 베이직한 어떤 정의, 규정, 그리고 베이직한 설명이니 사실은 이 기본 도형은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용어 정의가 잘 돼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그 다음 과정들이 훨씬 수월하게 느껴질 겁니다. 따라서 이 기본 도형에 나오는 정확한 정의,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그리고 개념들을 잘 숙지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관계. 이 위치관계는 면과 면이 어떻게 하면 수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요. 우리가 선분은 평면에 있지만 선분과 선분이 꼬인 위치에 있으려면 공간 개념이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면에서만 다뤘던 어떤 기하를 공간으로 확장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런 그 공간으로의 확장을 아주 아이들한테 잘 안내를 해주고 그걸 잘 이끌어내야 돼요. 만약에 그걸 하지 못하면 아이는 기하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게 되고 이런 아이들은 기하 귀신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하 귀신을 보는 아이들이 나중에 도형만 나오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너무 싫어하고, 왜냐면 2학년, 3학년 때도 계속 2학기 때 도형이 나오거든요. 양대 산맥, 대수와 기하 중에 기하 바퀴가 잘 안 굴러가면, 그리고 펑크가 나면 어떻게 대수 바퀴로만 수학이 굴러가겠어요. 더군다나 대수와 기하를 나중에 나눌 수도 없게 둘이 혼합되고 융합되고 그리고 같이 어울려서 수학 문제가 다루어지는데, 따라서
이렇게 나중에 기아 때문에 고생하고 그리고 기아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기아의 좌절감을 갖게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 이 두 번째 위치관계에서 공간 감각을 아이들한테 이끌어내줘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 잘 안 될 때는 그걸 아주 잘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세 번째, 평행선. 이 평행선은 작도 그리고 앞으로 나올 닮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많은 기하에서 평행선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고 그리고 평행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각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자주 보이고 자주 출몰을 하게 되니 평행선도 좀 잘 다져야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작도와 합동. 이것은 사실 작도는 아이들이 좀 귀찮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결국 합동이 무엇이냐 이걸 잘 파악하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닮음보다 합동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합동은 생각보다 설명만 잘해주면 굉장히 쉽게 잘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앞에 제가 얘기했던 기본 도형과 그 다음에 위치관계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잘 배워야 되고 거기에 평행선까지 그리고 합동은 생각보다 쉽다. 두 번째 평면도형. 이제 큰 단원이 평면도형인데 그 안에 1. 다각형이 있고 두 번째는 원과 부채꼴이 있습니다. 다각형은 아시다시피 삼각형, 사각형, 대각선의 개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중학교 때 주로 다루는 것들이 유클리드 기하의 카테고리 안에 포함이 되는 게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심화로 깊게 파고들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가 지금 수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몇천 년 동안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증명돼 왔던 것들을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증명하려는 걸 구해내고 또는 천착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울 수학의 다양한 원리에서 기하나 그리고 도형에서 쓰여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짚어갖고 나가는 그 과정이 중학교 기하 과정이라면 사실은 중학교 기하는 특히 이건 제가 꼭 강조드리는데 중하 기하를 심화까지 절대 파지 말아라. 꼭 명심하세요. 만약에 기하의 심화를 파고 싶다면 그건 고등 가서 해도 된다. 원과 부채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이 무엇인지 그런 기본 원리를 잘 파악하고 특히 부채꼴, 호의 넓이 그리고 호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요것만 잘 파악하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입체도형. 자, 드디어 입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앞에 기본도형이라는 첫 단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기의 첫 단원인 기본도형 두 번째 위치관계에서 이미 입체를 다 생각했었어요. 여기서 입체도형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그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두 번째 과정이자 입체를 점점 더 비중을 늘리는 그런 과정인데 이렇게 입체 비중을 늘렸다가 갑자기 중2, 중3 그리고 고1 때까지는 입체의 개념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하와 벡터라는 데서 입체가 등장하고 물론 적분에서도 입체가 등장을 하죠. 입체 도형에서 쓰이는 그런 기본 원리나 개념이 나중에 훗날 고등학교 기하와 벡터에서 상당히 많이 다시 이용이 되고 쓰임이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정리하면 입체 개념을 정리하고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네 번째, 통계. 아시다시피 통계는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이공계를 가던 아니면 그 어느 전공을 하던 심리학을 하던 결국 논문을 쓸 때 이 통계 정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어느 과를 가든 또는 전공을 무엇을 하든 확률과 통계, 특히 이 통계 파트는 굉장히 공부를 잘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통계에서는 상대도수, 그 다음에 도수 분포표, 그리고 어떻게 자료값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 베이직을 배우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배워놔야 앞으로 나올 3학년 2학기에 대표값과 산포도 그리고 상관관계, 경우의 수나 확률에도 그리고 나중에 연결시키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잘 되니 이 부분은 통계 부분은 원리와 개념을 정말 잘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깊은 심화는 필요 없다. 제가 다시 한번 꼭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중학 수학에서 특히 기하 파트는 더더욱, 물론 대수와 기하를 다 포함해서 전 늘 깊은 심화 파지 말아라. 그리고 심화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마치 심화를 못 해내면 뭔가 완성이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심화를 못 해내면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떨어진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오판을 하지 마시고, 중등 수학은 기본 탄탄히, 베이스 탄탄히, 그리고 일정 부분의 응용, 그리고 약간의 심화 정도까지만 치고, 그리고 약간의 심화라는 건 대수 파트에서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기하는 아예 배제하고, 그렇게 치고 결국 중등의 진짜 심화는 고등 과정에서 채우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해야 시간도 세이브되고 성취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부 효율도 훨씬 좋아집니다. 꼭 제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전략을 세우길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